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5쪽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있었어요. 그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근의 공식이 이렇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근의 공식을 알고 있는가 확인을 했었고요. x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x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를 물어볼 때는 이게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의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 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든 아니면 한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복해서 두 개인 중근이든 세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 여하튼 2차 방정식의 근은 늘 두 개가 나온다. 여담이지만 3차 방정식의 근은 세 개가 나와요. 4차 방정식의 근은 네 개가 나오겠죠. 그럼 7차 방정식은 어떨까? 7차 방정식은 7개가 나온다. 여하튼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걔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세트로 켤레로 붙어 다닌다. 왜냐? 요거 때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나오는데 걔네가 세트로 붙어 다닐 거야.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라고 할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베타라고 할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것을 베타라고 할 거다. 여기까지는 우리 하실 수 있어요. 근의 공식 대입해가지고 직접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면 x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누구고 베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더한 거, 두 개를 곱한 거, 이것들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 시간에 주제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파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베타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거 곱한 것도 꽤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 둘이 켤레, 세트로 늘 붙어 다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다소 복잡하지만 완전히 똑같잖아요. 사라져요. 곱하게 되면은 합차 공식으로 제곱해서 사라지고요. 더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더해져서 사라진다. 그것이 지금 왼쪽에 자세하게 이렇게 박스 안에 제가 박스 그려볼게요. 이 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사라진다고. 여기랑 여기가 사라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대요. 괜찮겠지 얘들아?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는 여기 2차 방정식의 2차 항의 개수인 a고요. b는 여기 1차 항의 개수인 b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각각이 이제 x가 궁금하다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전개하고 이제 정리하고 해야 될 거지만 그냥 두 개를 단순히 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근의 공식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에요. 인수분해 잘 돼요.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각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개를 더한 값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A분의 B 하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근이 각각 누군가요? 무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근을 더한 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이상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을 이용하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답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괜찮겠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을 더한 값이 얼마냐고도 물어볼 건가 봐.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를 가져다가 요대 곱하시는 거예요. 분모는 4a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가 합차로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제곱하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는 거 아시죠? 분모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 4랑 a가 겹쳐서 하나씩 지웠더니 잘 보세요. 얼마나 예뻐. a분의 c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이쪽에서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개를 곱해서 2분의 1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왜 이러지? 죄송해요.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라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A는 2고 C가 1이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바로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얘들아? 자, 박스 안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이번 시간의 핵심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벌써 얘기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둘이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이 곱한 것은 a분의 c가 된대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야.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2차 방정 이렇게 나가지만 이런 유형으로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연습 문제나 참고서에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무조건 구해보고 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이거는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이 되는데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이 없어도 뒤에 가서 이걸 꼭 이용하게 하거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한 것을 구해놓고 가시라는 거. 문제 4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거야.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가 A죠. 여기 B고 여기 C예요. 1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A분의 B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얘가 3분의 4가 된대. 괜찮죠? 자,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이번엔 알파 곱하기 베타 뭐라 그랬지? A분의 C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A분의 C. 그러면 A는 3이고요. C는 6입니다. 계산하시면 2가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이거 색깔이 너무 진해서 눈 아프시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얘는 식을 좀 고쳐야 돼. x제곱 더하기 1차 항에 없잖아요? 0x인 거야. 그쵸?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1이 되는 거고 b가 0이 되는 거고 c가 마이너스 5예요. 1번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1분의 0 뭐야? 그냥 0이라는 거야. 그쵸?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다. a분의 c예요. a분의 c.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할 수 있겠니? 자, 지금부터 풀려고 하는 문제도 얘만 알고 있으면 거의 돼요.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 저는 근해 공식 몰라요. 괜찮아요. 얘만 아시면 됩니다. 얘를 오늘 처음 봤다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은 55쪽 넘겨서 뒷장 이제 56쪽 공부하실 거잖아요. 이 56쪽 맨 앞장 맨 위에다가 써놓는 거야. 넘어가기 전에 미리 쓸게요.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요걸 계속 이용을 할 거니까 이번 시간 안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5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라는 말이 뜨면 문제에서 구해라 마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구해보셔야 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다. 2야. 이게 나중에 필요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어요. a가 1이고요. c가 2입니다. 계산하시면 2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1번 구하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알파, 베타가 뭔지 몰라서 이대로는 조금 어렵고요. 이것을 전개해 보는 거야. 왜? 전개하면 알파, 베타 나오거든? 그리고 알파 나오고, 그리고 베타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와요. 눈치가 있으면, 아, 이거 조금 전에 본 건데, 알파, 베타 곱한 거 2란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니?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더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더해보란 말이야. 좀 전에 구했지. 2란 말이야. 더하기 2. 뒤에 있는 1은 그냥 더하면 되겠지?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진짜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놓길 잘했다. 그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알파, 베타 각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통분하시면 할 수 있지. 두 개 곱하고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다시 베타 곱하고 베타 곱하고 이번엔 알파 곱하고 미안 이상하다 그쵸? 자 여기다 베타 곱하고 위에도 베타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이렇게 하나 여기다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하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아까와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됩니다. 2분의 2 하셔서 약분하면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 크게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5번도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뭘 구해봐야 된다? 그렇지. 이번 시간의 핵심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이다. 그치?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자 이번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보자. a분의 c잖아요. a가 2고 c가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2분의 5다. 마이너스 2분의 5.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건가 봐. 그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아까 되게 비슷해요.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전개하세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알파 베타 하시고 마이너스로 뒷부분 묶어내시면 이렇게 돼요. 더하기 1. 어렵지 않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더하기 1입니다. 계산하시면 2분의 3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도 천천히 해봅시다. 통분할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분모끼리 곱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4알파 베타분의 2베타 제곱 2알파 제곱 이렇게 됐어요. 2 다시 나눌게요. 통분 잘못됐다 그치? 2알파 베타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이건 여태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편이구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곱셈 공식 써야겠네 그치? 오랜만에 얘가 떴네요. 어떻게 구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야 되지. 자, 계산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져다가 제곱하시고요. 2배의 알파 베타.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5구나. 더하기 그냥 5 하면 되겠네. 괜찮지? 마이너스 5분의 14가 된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테마야. 박스가 또 나오죠. 박스가 또 나와요. 얘도 자주 쓰인다. 얘도 자주 쓰이는데 얘는 사실 1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는 문제. 지금 이번 시간에 박스 2개 배울 건데 위쪽에 했던 거 있죠. 제가 이번 시간에 핵심이야 했던 거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쵸? 조금 더 얘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 56쪽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2차 방정식의 개수 ABC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다시 한번 써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3-4문제 정도 연습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뭐라 그랬어? 다시 2차항의 개수가 1이래. 2차항의 개수. 지금 A, B, C 중에서 누가 2차항이죠? 누가 2차항의 개수야? A가 2차항 개수잖아. 근데 이게 1이라는 거야. 1이니까 생략해도 괜찮은 상황이겠지? 자, 이 분모가 지금 여기 1이란 얘기예요. 그래요? 이게 1인 거야. 없어져도 돼. 그쵸? 여기도 없어져도 돼. 분수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게 뭐냐? 마이너스 B. 여기는 그냥 C.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그렇구나. 2차항의 개수일 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요, 여러분. 그냥 둘이 더한 게 B와 관련이 있고요. 둘이 곱한 게 C와 관련이 있어요. 다만 둘이 곱한 것은 바로 C인 반면에 둘이 더한 것은 마이너스 붙인 B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B가 2였다면 요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요게 마이너스 2라면 B는 2인 거야. 이게 3이라면 B는 마이너스 3이겠죠. 부호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하튼 둘이 더한 것, 둘이 곱한 것이 각각 B와 C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러면서 두 수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여기다 X 앞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쓰시면 된대요. 자, 한 번 더. 상수항은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그냥 쓰면 된대. 괜찮겠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공식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C다라는 공식을 그냥 유도된 그 자체를 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교과서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 얘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방정식이 0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이란 얘기는. 그래서 2차항 개수가 1이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사실은 얘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 여기 x에 알파 넣으면 알파 빼기 알파 0 떨어지죠.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알파를 해로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 넣으시면 베타 빼기 베타 0 되니까 방정식 만족하죠. 성립하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이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도 우리가 이런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에 배운 그 공식을 이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두 근의 합이 A분의 B였잖아요. B.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B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둘이 더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C와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보셔요. 2차 함계수가 1이고 다음 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자, 2차 함계수가 1이면서 두 수를 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1번 두 수를 근으로 이런 말이 뜨면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지 구해봐야지. 둘이 더하면 5가 되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둘이 곱하면 6이 돼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괜찮겠니?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수를 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수를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1번 둘이 더해보는 거야. 2 나오죠. 2번 둘이 곱해보시면 1 빼기 마이너스 3 해가지고 4 나와요. 괜찮아?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시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2차 함계수가 1이고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한대요. 이런 말이 뜨면 두 수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고 1번 뭘 구해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라. 둘이 더하면 2 나오죠. 2번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라. 1 빼기 3 마이너스 2 되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요걸 쓰는데 앞에다 마이너스 다르라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할 거죠? 둘이 더하게 되면 0이고요. 둘이 곱하게 되면 i 만나서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고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냥 7인가 봐, 그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0x 더하기 7은 0이다. 요건 사라질 테니까 x제곱 플러스 7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아직 초보라 자신이 없다. 이게 맞나 싶으면 물론 이제 답지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해 공식으로 이 방정식의 해가 실제로 얘가 나오는지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해 공식 연습하실 겸. 네, 좋습니다. 58쪽 가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3번이랑 관련 있고요. 4번이랑 관련 있고 5번도 관련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친구들이 문제 풀어서 올려줄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쵸? 요거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태블릿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문제풀이 해가지고 올려주시고요. 링크에다가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제가 공지를 드리는데 문제풀이 해가지고 링크 올리고 싶은데 태블릿이 없어서 또는 이런 필기하는 태블릿 있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 말고 태블릿이 없는 경우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쑥스러우신가 봐. 다음 주에 오세요. 오시면 뭐 빌려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하고 다시 반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하튼 이번 시간의 핵심은요. 여러분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세 문제도 푸실 수 있으면 푸시고 나는 이 세 개 하기 아직 벅차다 하시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셔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